데뷔전에서의 훌륭한 퍼포먼스 이후 크게 이름값을 하지 못하며 미러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미안 릴라드. 극초반이긴 하나 2승 2패의 출발은 예상과 다른 행보입니다. 이제는 우승 후보의 위험을 보여야 하는 미러키가 새롭게 출범한 인시즌 토너먼트의 상대로 뉴욕을 만났습니다.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미러키로서는 무난한 승리를 원했고 1쿼터 초반만 해도 그들의 바램은 현실이 되는 듯 했는데요. 아데토쿤보는 줄리어스 랜들의 수비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랜들의 야투가 초반부터 다른 의미로 심상치 않은 가운데 쿤보의 연이은 리머텍은 뉴욕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업템포에 이은 트랜지션 득점, 이게 쿤보다운 장면이죠. 그러나 이런 흐름과 별개로 릴라드의 존재감은 딱히 없었습니다. 처져있던 뉴욕이 릴라드와 비즐리의 수비를 공략하며 서서히 코트 분위기를 바꿔가는 사이 릴라드는 공격에서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로테이션에 따라 아데토쿤보가 벤치로 들어가자 원정팀의 추격 흐름은 더욱 거세져갑니다. 벤치에서 나온 하텐슈타인의 투지 있는 팁인 득점과 그라임스의 트랜지션 레이업으로 뉴욕이 스코어를 뒤집자 다급해진 미러키는 빠르게 쿤보를 재투입했지만 뉴욕은 계속된 속공농구로 리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디빈첸조의 3점마저 보태며 1쿼터를 4점 차로 마칩니다. 미러키로서는 그리 좋지 않은 경기 스타트였죠. 하지만 홈팀은 2쿼터가 되자 강팀의 위험을 과시하는데요. 미러키의 반전을 이끈 선수는 에이스 줄리어스 랜들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역대급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 중인 그는 2쿼터에 말 그대로 절망적인 슈팅력을 노출했고 미러키는 마션 보챈프가 쿤보에게서 파생되는 패스를 꼬박꼬박 3점으로 연결시키며 벤치 에이스 역할을 해줍니다. 쿤보의 리머텍을 막겠다는 뉴욕의 수비 전략은 미러키의 계속된 외곽 폭격에 아무 소용이 없어졌죠. 이럴 때 팀을 이끌어야 할 랜들은 실책마저 저질렀고 결국 뉴욕 닉스가 선택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제일런 브런슨이 해주는 것이었죠. 릴라드와 비즐리가 있는 미러키 백코트 수비는 허술했고 릴라드가 드디어 3점을 성공시키며 리드 수성에 나섰지만 브런슨 특유의 플러터는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었죠. 브룩 로페즈의 부담스러운 견제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야투 시도는 번번이 로페즈의 세로 수비 희생양이 되어버렸고 로페즈는 전반에만 무려 4개의 블록을 기록합니다. 이러다 보니 뉴욕의 브런슨 의존도는 더욱 커졌는데요. 절정의 수비를 과시하던 로페즈가 공격에서도 고각 3점을 터뜨리며 공수 양쪽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보여준 동안 2쿼터 야투 7개 중 6개를 날린 줄리어스 랜들은 자유투마저 모두 놓치며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브런슨은 2쿼터에만 12점을 몰아쳤고 줄리어스 랜들이 역대급 난조에 빠진 걸 감안하면 뉴욕이 10점 차로만 뒤지고 있는 게 다행인 수준이었죠. 후반전에서도 이런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브런슨과 릴라드가 득점을 주고받으며 홈팀의 10점 내외 리드가 유지되자 비즐리의 수비를 공략한 브런슨이 자유투 3개를 얻어냅니다. 몸을 던져 자유투를 얻은 그는 모두 성공시켰고 여전히 랜들의 야투는 민폐를 넘은 수준이었으나 그나마 브런슨과 함께 고군분투하던 그라임스가 외곽포를 터뜨렸고 허슬의 대명사 조시 하트도 매우 어려운 자세에서 속공을 메이드합니다. 끌려가던 경기를 투 포지션 차이로 바꿔놓은 뉴욕.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미러키는 타임을 신청했으나 아데토쿤보는 부주의한 드리블로 턴오버를 범했고 릴라드가 시도한 엘리우 패스마저 실책으로 끝납니다. 상대의 연속 턴오버는 뉴욕에겐 좋은 기회였고 브런슨은 절정의 슛감을 유지하며 팀 득점을 책임졌죠. 물론 미러키 또한 릴라드와 아데토쿤보가 3점을 각각 기록하며 일전 간격의 리드폭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특히 2쿼터부터 이어지던 그들의 외곽 생산력은 여전했고 3쿼터 3분경 보챈프의 3점을 보탠 홈팀은 다시 10점 차로 달아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러키는 상대 추격을 뿌리치는 듯 보였지만 타임 이후 뉴욕의 반격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벤치에서 나온 퀴클리는 중요한 타이밍에 엔드원을 완성시켰고 상대 수비가 정돈되지 않은 틈을 파고든 브런슨도 엔드원을 만듭니다. 이날 브런슨이 터지지 않았다면 뉴욕은 일찌감치 밀렸겠네요. 하지만 브런슨의 눈물나는 활약이 있었음에도 뉴욕의 3쿼터 3점 성공률은 12%라는 절망적 수치였고 결국 그들이 따라붙으려면 브런슨이 더 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쿼터 마지막까지 득점을 추가한 그는 어느새 30점을 기록했죠. 3쿼터 종료 시점 6점 차라면 뉴욕으로서도 해볼만한 상황. 물론 브런슨은 동료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4쿼터가 되자 그는 더욱 많은 포지션을 몰아봤습니다. 티보듀 감독도 브런슨을 쉽게 빼기 어려운 시점. 그러나 브런슨의 미친 퍼포먼스가 계속되었음에도 두 팀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없었는데요. 아무리 쿤보의 외곽이 약하다 해도 뉴욕의 수비는 지나치게 헐거웠고, 이러다 보니 브런슨이 아무리 득점을 적립해도 미러키는 여전히 2포제션 이상의 격차를 지키고 있었죠. 한편 벌써 36점을 쓸어 담은 브런슨에겐 휴식이 필요했고, 그가 빠진 구간은 뉴욕에겐 위기였는데요. 이때 원정팀에서 나선 선수는 벤치 에이스 퀴클리였고, 그의 득점 지원 속에 뉴욕은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러키는 이 구간에서 격차를 벌리지 못한 게 불안했죠. 그나마 브룩 로페즈가 엄청난 블록샷을 펼치면서 미러키는 코트 주도권만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디빈첸조의 덩크를 블록한 장면은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죠. 그러던 종료 7분 전 단 2분만 쉰 브런슨이 코트로 들어왔고, 이는 그에게 너무 짧은 휴식 시간이었지만 브런슨은 나오자마자 가볍게 드라이빙 레이업을 추가합니다. 릴라드의 수비로는 그에게 전혀 위협을 줄 수 없네요. 이 무렵 시즌 하이인 38득점을 기록한 제일런 브런슨. 너무 많은 출전 시간에 다소 지친 것인지 그는 연이은 턴오버를 저지르며 흔들리나 했지만, 미러키는 상대의 실수를 그다지 활용하지 못했고 어느새 브런슨은 40점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죠. 상대에게 추격의 여지를 계속 제공하던 미러키는 아데토쿤보가 기껏 얻어낸 자유투 3개를 모두 날렸고, 그나마 클러치가 되자 릴라드가 힘을 보탠 미러키는 힘겹게나마 리드만큼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불안한 전개였고, 아데토쿤보의 트래블링은 홈팀에게 찬물을 끼얹었죠. 이제 종료까지 2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 3점의 간격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었고, 뉴욕은 경기 내내 부진하던 랜들의 점퍼로 추격을 이어가더니 브런슨의 눈물겨운 퍼포먼스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쿼터 초반 이후 계속 끌려다니던 뉴욕이 드디어 리드를 잡은 순간, 그 중심에는 43점을 폭격한 제일런 브런슨이 있었죠. 반면 시종일관 앞서가던 미러키로서는 충격적인 양상. 다만 그들에겐 클러치에 강한 선수가 존재했고, 데미안 릴라드가 쿤보와의 핸드오프를 클러치 3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코트 한쪽을 비워놓은 채 원투 펀치가 압착한 장면이기에 의미가 컸고, 릴라드는 경기 내내 당하던 브런슨을 상대로도 좋은 수비를 펼칩니다. Chris Middleton driving, finding Damian Lillard. Hello, Dame time. 그리고 여기서 나온 데임 타임의 엔드원 플레이. 릴라드는 폭풍 6득점을 몰아치며 왜 자신이 클러치 플레이어인지 증명했고, 반면 만회에 나선 랜들의 야투 시도는 연이어 가로막힙니다. 이 정도면 이날 랜들이 없던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패배 위기에 놓였던 미러키는 승기를 가져왔고, 브런슨은 마지막까지 득점을 추가하며 의지를 불태웠으나 이미 시간은 미러키의 편이었습니다. 릴라드가 클러치 자유투까지 추가한 이상 변수는 없었고, 결국 브런슨의 45득점 퍼포먼스는 눈물나는 활약으로 끝납니다. 경기에서 우승 선수는 데인 타임을 시전한 릴라드긴 했으나 코트에서 가장 빛난 건 분명 브런슨이었습니다. 그가 51득점을 올렸다면 팀이 승리했을까요? 제일런 브런슨의 눈물은 오늘도 계속됩니다.